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5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54%까지 치솟으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지수가 하락 출발하기는 했지만 대형 기술주에서 일제히 상승분이 보여지자 지수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자동차 노조 파업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 어제 양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2,500선 이탈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2% 넘게 밀려가면서 839.17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5월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840선을 하회했다는 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상 체결 지수의 모습 어떻게 보여질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0.43% 내려가면서 2,485.14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0.75% 하락하면서 832.87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양 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는 둘 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개장 직후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대장주 삼성전자 0.29%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9,6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6%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 2%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4%,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74%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0.05% 소폭의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은 점점 더 저점을 낮춰가는 모양새입니다. 1.87% 하락, 그리고 삼성 SDI 역시 1.92%, 2%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도 0.24%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다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형제주 나란히 8%, 9%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BM 1.34%, 에코프로는 조금 더 많이 밀립니다. 3.4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9%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DX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분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바로 편입될 수 있다는 부분이 공매도에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포스코 DX 지금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 1.4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0.27%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어제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죠. 오늘의 엔터주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요. HLB 1.19% 하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12% 상승, 그리고 SM은 0.76%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개장 전 두 종목 담아봐야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CU박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CU박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는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주가가 좀 빠진 상황에서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CU박스에 대한 관심을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CU박스는 그 개념이 약간 그 머릿속에는 AI 알고리즘,
그러니까 영상 인식 기업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AI 얼굴 인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순 어떤 이 보안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걸 활용한 이 산업의 그 유용성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CU박스가 지금은 현재 뭐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투자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CU박스에 대한 관심은 지금 어떤 이 성장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AI 얼굴인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공항, 항만, 또 이제 정보기관 같은 주로 이제 출입 인증 하드웨어 쪽에서의 그 제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동시에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AI 얼굴인 솔루션이 지금 금융 쪽,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의 모바일,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앱의 어떤 비대면 얼굴 인증이나 이런 쪽으로의 지금 그 스펙트럼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 이제 AI 객체인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3D 수화물, 뭐 보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이 솔루션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또 이제 이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이 학습이나 또 이제 라벨링 같은 이 자동화 플랫폼 쪽에서도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CU박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다양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게 바로 이제 의료 AI죠. 지금 현재는 최근에도 이제 카톨릭 대학교와 중이질환 진단 AI 모델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했던 걸 봤을 때도 이 CU박스에 대한 지금 이 의료 AI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주에 약간 좀 차이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 AI 비전 기반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크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CU박스에 대한 이 기술력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적인 면에서 담고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지금 무리가 없는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의료 AI 쪽으로 가고 있는 CU박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는 이 오리온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오리온은 지금 기관이 6일 연속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이제 등락폭이 좀 많이 커지고 차익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오리온에 대한 관심을 지금 뭐 기관의 수급과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여러 이제 수출하는 국가 다양해지죠. 그리고 어떤 시장 쪽에서의 이 집중을 한 시장 쪽에 집중을 하면서 그쪽에서 퍼포먼스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 쪽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제품 또 이제 신규 카테고리로 인한 이 베트남 쪽에서의 이 판매에 대한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베트남도 이제 소비 둔화에 대한 이슈는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그 오리온의 이게 음료나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비는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 오리온이 이 가격 인상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주문이나 이 물량이 확대되는 걸 봤을 때 이 오리온에 대한 이 베트남 쪽에서의 선호도는 굉장히, 오리온 제품에 대한 이 베트남 쪽에서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제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이 오리온의 실적을 견인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매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이커머스나 NT, CT 같은 이런 채널 쪽에서의 출고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오리온의 이 판매 루트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오리온은 18만 원 이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저희 개장 전 담을 두 가지 종목 천천히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우박스인데요. 이 성장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AI 알고리즘 그리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담고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 꼭꼭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오리온, 신규 투자 확대로 고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오리온 역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장 전에 한번 살펴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개장 준비하겠습니다. 네, 9월 2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다시 할지 확인을 차츰 해보기로 하고요. 환율 다시금 내려갑니다. 1,340원대, WTI 국제유가도 조금 더 내림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9달러, 9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는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를 이루어서 강했습니다. 또 우리 오늘의 일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엔터주 역시도 주요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으로 강했었고요. 정치 테마도 튀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 업체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또 양극재 수출 가격 급락에 의해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또 자동차 대표주는 오히려 자동차 업종 매수 적기 분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모습은 어떨지 코스피 코스닥 확인하시죠. 자, 코스피 0.09% 하락하면서 2,492.61포인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데요. 0.55% 상승하면서 843.82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개장 직후에는 양시장이 지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츰 어떻게 모습 더욱더 변화할지 하나하나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10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이슈로 상승하는지 혹은 하락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종의 상위 종목입니다. 10가지 종목으로 추려봤고요.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로서도 그렇고 개별 종목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큰 종목입니다. 0.14% 상승하면서 현재 69,500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그런 종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 또 9% 하락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 졸임하셨을 것 같지만 반면에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59% 상승하면서 급등한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23% 하락 출발합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다라는 종목으로 지속적인 상승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달만 해서 7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3%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PG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초부터 6.59%, 6% 넘게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SPG 로봇주 이제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흥행 소식에 계속해서 로봇주 관심이 굉장히 큰데 SPG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로봇주로 테마 이루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2.34%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제장에서 공매도가 하루 만에 10만 건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왔었고요. 특히 난소암 치료제죠. 오레고 보맙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온다라는 호재 소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초부터 2% 넘게 빠진 채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유진로봇입니다. 지금 시초부터 5%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유진로봇 현재가 13,40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CGV 지금 1.76%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권리매도 첫날에 2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한 채 현재가 5,5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B 프로 바이오 보합권 그리고 이렌시스 역시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등극했었죠. AB프로 코퍼레이션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을 함께 물려오면서 어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데 로봇 어제도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천기계가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역시도 시초부터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관련해서 어제는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장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9%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치대바주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죠. 조국 출마설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화천기계 측에서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는 기사 다시 한번 내면서 해당 종목 어떻게 관심 종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지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5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이 1등권에 있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90만 원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고 오늘 다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 이렇게 올라와 있고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에 있네요. 오늘도 1.3%. 어제 이제 주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위에 올라왔다 얘기는 지금 근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신 분들이 지금 속이 많이 타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조금 그 펀더멘탈에 입각한 그 판단을 좀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3% 약간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 SPG 관련해서 오늘 6.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흥국증권에서 관련 그 목표 주가를 좀 올렸네요. 목표 주가를 올려서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도 SPG 말씀드릴 때 그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지금 로봇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고 이 회사가 뭐 이익이 좀 나고 있다. 6에서 7% 정도 오퍼레이팅 마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딴 데는 영업 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나마 로봇 좀 보시려면 좀 돈 버는 SPG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아까 살펴봤고요. 알테오젠 최근에 관심 종목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IPO로 올라와가지고 초반에 좀 강세죠. 모비스도 최근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연세의료원 같은 데서 지금 뭐 환자를 치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와 지금 상승 변동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노버 10위권에 있네. 오늘 마이너스 1.8%. 1위권에 있는 포스코 DX 오늘 2%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퓨처엠 아까 제가 센티멘털 코너에서 그 인버스 ETF를 말씀드릴 때 포스코 퓨처엠의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 2차 전지 중에서 공매도 잔고 상당히 최고로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포스코 DX하고 LNF하고 겹치는 게 있죠. 뭐죠? 이전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그 뉴스들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포스코 DX, LNF 공매도에 덫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전 상장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죠? 에코프로가 주가가 그때 MSCI 편입된 이후로 공매도가 엄청나게 쌓인다고 아까 제가 센티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올라와 있고 약간 밀렸습니다만 공매도의 덫을 좀 조심을 하자 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로 좀 가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금속 기계 이쪽이 오늘 상당히 강하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상당히 선물 시장에서 초반부터 많이 팔고 있네요. 2,100개야. 이렇게 팔면서 코스피를 2,500에서 좀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밀어내고 있죠. 반면에 선물 시장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만은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178억을 사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약간 미세하나마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많이 밀어내고 있죠. 193억 팔면서 미국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0.3%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도 31억 프로그램 순 매도네요. 0.8%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어제 많이 밀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프로그램은 순매수 17억 정도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같은 맥락에서 164억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8%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기계적인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36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1.5%, 에코프로는 115억 정도 들어오면서 2.7%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순매수 상위 1위고요. 141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1.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퓨처엠 어제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도 51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의 특징은 어제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 중에 미리 공매도 친 것 중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LNF 공매도 잔고 최고로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2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밑으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매도 1위에 삼성전자 198억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0.4%고요. 그나마 SK이노베이션 올라갑니다만은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48억.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좀 내려가는데 프로그램 순매도가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압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5.5% 내려가고 있고 SPG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흥국증권에서 좋게 봤죠. 그런데 프로그램 쪽은 마이너스 56억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주가는 6.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말이죠.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 약간 엇갈리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900억 계약 정도 이렇게 팔고 있으면서 코스피가 2,500선 회복을 조금 멀리하면서 조금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어요. 코스닥 쪽은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기계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봤을 때도 그 전에 송화 정책이나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내성은 좀 생긴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조정을 받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때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때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높은 상향추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부각이 크게 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어떤 기계적인 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인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특별한 모멘텀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조용히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아마존 이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나 또 AI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하기에는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매도의 대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좀 최근에 어떤 2차 전지도 그렇고 철강이나 화학 쪽에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 인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이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폭이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낙폭은 그 전에 어제도 그렇지만 지난 후반부터 어제까지의 이 낙폭의 커지기에는 점점 커지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휴 전후로 변동성에 대한 확대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과대 낙폭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에 중국 부동산 이슈 있었죠. 이렇게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더라도 이 중국 부동산 미국 셧다운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시장을 짓누를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포스코 DX를 좀 보고 싶어요. 포스코 DX가 최근에 아마 주가가 좋았다가 이제 2차 전지주 관련돼서 뭐 포스코 계열사들이 주가가 좋으니까 같이 좀 올라간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그룹에 이제 SI나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포스코 DX 근데 뉴스가 나온 게 말이죠. 포스코 DX하고 LNF 공매도의 덫에 좀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어제 조금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이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공매도에 대한 노출 부분은 우선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체들도 그렇고 뭐 이거에 대한 공매도 이슈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들이 물론 괜찮죠. 뭐 포스코 DX도 2차 전지를 뭐 소재나 이런 기업이 아니고 이 포스코 안에서의 2차 전지 공장이나 이런 설립을 했을 때의 수주를 당연히 IT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포스코 DX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이 포스코 DX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전망은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부분에 역시 뭐 공매도 세력이 어떤 진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저가 매수를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역시 이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보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도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을 한 5년 전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전한 다음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빠졌었지만은 다시 한번 제자를 찾아오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공매도와 연결되면서 이 수급적인 불안은 좀 안고 가야겠지만은 이전에 대한 부분은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유자에 대한 좀 기간폭은 넓더라도 유자에 대한 반등 부분은 이 기업들은 분명히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전장 분위기와 지금 테마를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다시 나왔습니다. 밤 사이에 뉴욕에서 소식이 들어왔었죠. 뉴욕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구동 에너지원으로 소형 원자로 활용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타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영향이 뭐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라늄 가격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격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관련된 뭐 이제 감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한 두세 달 정도 사이에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분에 좀 밈투자 현상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그러한 것들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이제 또 원전에 대한 수요 확대들 그리고 앞으로 뭐 이 외국에
따른 또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 해외 증시에서 좀 이벤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 조금 연관이 생기면서 좀 이슈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개장특 지수 탑5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펜오션. 신한증권 같은 경우에는 펜오션이 벌크선과 케이프선 업황 회복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며 목표가를 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주 기대감이 큰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애경그룹 IT 계열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3위는 포스코 퓨처임,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4위는 대한제강,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로봇건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5위는 윌비스, 역시 주가가 강세인데요. 교육부 차관이 공교육과 에드테크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함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알서포트. 주가가 90% 폭락했습니다. 다만 비밀 병기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2위는 에이스테크. 최근 실권주 청약이 끝나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시초부터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3위는 신나노 소재, 4위는 우듬지팜입니다. 사우디 진출이 본격화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5위는 T로보틱스입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펜오션 3% 급등, 제주항공이 1.36%, 대한제강 4%, 윌비스가 지금 상한가 근접하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제주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 상승기에는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장 초반에 좀 강력한 상승 이후에 꼬리가 좀 만들어졌는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유류비 부분을 물론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긴 하지만 이게 상하단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객한테 전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유가 자체가 고유가가 유지가 되면 항공 섹터는 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항공편이 굉장히 증편이 되고 추가적인 노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중국발 이런 좀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3자 배정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중에서도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큰데 통상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일단 규모 자체도 시총 8천억 부분에서 한 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3자 배정에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애경그룹에서의 이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AK홀딩스가 출자 후에 지분율이 50%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애경 쪽에서 자산관리 쪽이 또 3%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지분 좀 확보에 따른 인수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시장에서의 이런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급등이 나오지만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더라도 약간 좀 관망하시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항공주 전반적으로 좀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가 꺾이지 않으면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제주항공으로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제주항공을 꼽아봤습니다. 유가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항공주는 피하게 되죠. 유가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이단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나노 신소재 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T-로보틱스 0.95%, 알소프트가 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듬집함도 5% 넘게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스테크만이 나 홀로 하락하면서 2%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알소프트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거래일부터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오르나라고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9월 25일 기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일단은 이런 원격 제어에 대한 좀 기술력들이 나오는 이런 좀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좀 모멘텀이 부각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알소프트라는 회사가 일본 지역에서의 이런 구독 경제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6월부터 의무적으로 이제 뭐 이런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부분에서의 의무적인 재택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 대한 진출에 대한 언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쪽 산업 같은 경우는 진입만 된다라고 한다면 구독 경제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이제 갱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주가가 많이 우하향했었던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재택이 전반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게 해결이 되면서 다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대면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에서 어쨌든 재택에 대한 수요도들이 문화로 좀 장착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일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종목 자체가 이제 4,800원에서 5,000원 라인 자체를 뚫어줘야 완벽한 이 추세의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 부분이 오히려 돌파가 돼서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만약에 좀 눌리게 된다면 또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일본 지역에서의 이런 법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쨌든 글로벌 순위도 뭐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 문화에 대한 변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은 알소프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가졌던 종목인데요. 원격 제어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로 다시금 관심이 큽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벤트 체크해 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해당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최근에 조금 뭐 급등나게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좀 설탕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원당 가격이 또 다시 한번 12년 최고치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인도에서의 이런 수출 금지가 10월 달부터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우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라니냐에서 엘니뇨 쪽으로 이런 기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곡물 쪽으로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뭐 원당이라든지 뭐 커피 이런 쪽으로 좀 작황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좀 이슈가 됐었던 뭐 소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권이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주요 경작지 부분에서 작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식량 쪽에서는 특히나 보호 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의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왜 이런 좀 원자재 가격에서 일부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을 봐야 되냐면 설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음식에 다 들어가는
원재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제 지표에 대한 좀 물음표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도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제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우려하고 있는 고물가 부분에서의 이런 긴축 상태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의 이런 좀 경직성도 어느 정도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더 봐야 되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탕후루가 워낙 인기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설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탕후루는 사실 뭐 그냥 이벤트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과 연동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제당 그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뭐 CJ제일제당, 삼양사 그리고 이제 대한제당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항상 대한제당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자, 이 종목 충분히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들어봐야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250원부터 3,400원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제 오늘 좀 시가 자체가 낮게 시작은 했는데 3,250원 라인 정도 일단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원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이런 설탕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충분히 해당 가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목표가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뭐 바닥권까지 본다면 2,8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좀 소외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하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3,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매수가 대비해서 한 6%, 7%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강 지금 5% 넘게 하락하면서 3,275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250원에서 3,400원 사이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마라 바로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실리콘투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통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발 비중 별로 없고 이제 중국 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자체가 한 170개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한 지역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를 받는 것은 없다. 대신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ODM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통 물량들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슈가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데 중국발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유럽이나 북미, 그다음에 일본 지역에서의 수출이 독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좀 핫한 기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유통 관련된 회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뭐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올라오고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나와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반기에 이제 뭐 네덜란드나 폴란드 쪽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 지역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확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넓혀 간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유통하는 이 나라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의 뭐 물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 쪽에서의 법인을 추가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는 거는 주요 매출처 부분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지역에서의 확장 국면의 플러스 알파 요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 요인들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심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주가가 빵긋 웃고 있었는데 해외 수출이 활발하다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지역적인 부분 확장해 가면서 유통하는 나라가 넓어질수록 매출에서 강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7,900원 라인부터 8,500원까지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요게 단기 박스권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가파르게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약간의 좀 물량 소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내일 이제 입국자 통계가 나오니까 그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뭐 추가적인 부각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바운드 쪽에서의 만약에 기주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의 수급이 돈다라고 한다면 10월 중순까지는 좀 충분히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밴드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로 10,000원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10,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700원대 뚫어주면서 강하게 돌파가 시도가 된다면 충분히 한 20-30% 이상의 추가 상방은 열어놓으시고 1차, 2차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9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일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해당 부분 다시 뚫어주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현재 1.78% 상승하면서 9,140원대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7,9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을 조금 일찍 보내드리면서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게 조금 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지 혹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게 조금 더 유익할지 고민을 많이 거듭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해당 코너 갑작스럽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오늘 증시 8에서 우리 강관우 앵커께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가운데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호재가 다양했어요.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의해서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 관심주로 상승되고 있고 또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많았었는데 사실 주가 자체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도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23년 3분기에 폭스바겐 BSA 전기차용 배터리팩, 벤츠 전기차 모듈 수주 및 4분기에 추가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 증권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증권사 내용은 삼성증권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BSA 자체가 전기차용 배터리팩입니다. 23년에 이 외부 판매 수주 목표가 초과되고 또 누적되면서 350억 달러 수주 잔고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호재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주가상으로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4분기 달린다. 현대모비스 탑픽 기사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타겟 밸류에이션 자체가 PBR이 9배입니다. 9배 PBR을 가지고 PER이
HSR을 가지고 있는데 전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사실 기아 종목 우리 강건우 앵커께서 공략을 해주셨을 때도 저평가 그리고 고배당주 매력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다라는 의견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배구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사실 현대차에서 좀 수소 사업을 이관하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이 공시에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떻게 주가에 더욱더 반영이 될지는 한번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현대모비스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 3분기에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 3분기에 벤츠 유럽 전기차 셰시 모듈을 수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미국 쪽에서 수주가 나왔는데 이제는 유럽 쪽에서도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 말에는 그 외부 판매에서 수주 잔고가 3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터 생산 기술 내재화로 해외 수주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 삼성증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해당 부분 역시도 현대모비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 주가, 삼성증권도 그렇고 정말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의 목표 리서치를 살펴보시면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10% 이상 상향을 했는데요. 현재가가 24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신다면 하반기 내내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 기아 역시도 꼽았다라는 부분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리고 고배당주의다라는 부분, 찬바람 솔솔 보면 고배당주 정말 매력 있죠. 해당 종목 역시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포트는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미증시 반등에도 하락합니다. 2,470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전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CU박스와 오리온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종목 대한제당과 그리고 실리콘투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으니까 해당 종목 역시 꼭꼭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내용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인사이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